저희 부부는 요즘 유행하는 완벽한 반반 결혼의 표본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늘 합리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죠. 결혼 후 남편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동 생활비표를 공유하며 매달 각자 150만 원씩 공동 통장에 넣고 관리비와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간식을 사면 남편은 그 금액을 제 개인 부담금 칸에 칼같이 추가했습니다.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으니 부부 사이에 깔끔하고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게 아이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2년 차,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신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지옥 같은 중증 입덧이 시작했죠.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다 토해내는 바람에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이나 빠졌고 출퇴근 지옥철에서 2번이나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유산 위험성 진단을 내리며 당장 입원하거나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경고했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영원이 된 첫 달. 하혈을 하며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 저에게 남편이 굳이 아이패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그놈의 공동생활비 표가 띄워져 있었죠. 여보, 몸은 좀 어때? 다름이 아니라 오늘 25일 생활비 정산일이잖아. 이번 달 여보 목 150만 원이랑 저번에 여보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비급여 아미노산 영양수액 맞은 거 12만 원, 총 162만 원 내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이체해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아기 지키려고 휴직 들어가서 이번 달 월급 덜 나온 거 알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 살리려고 누워있는 건데 당분간만 오빠가 내 몫까지 생활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제 간절한 부탁에 남편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50대 50 룰은 깨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나 혼자 외벌이 독박 쓰는 건 계약 위반이지. 한번 예외를 두면 엑셀표 다 꼬여서 안 돼. 여보, 주식 조금이랑 적금 부어둔 거 있잖아. 그거 깨서 내. 어차피 나중에 복직해서 다시 모으면 되잖아. 그날 밤 저는 배를 부여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예금 통장을 해지해 남편의 계좌로 정확히 16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왈칵 쏟아지는 눈물과 남편에 대한 참담함,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이틀 뒤 새벽, 저는 엄청난 하혈을 하며 구급차에 실려갔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소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병실에서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안하다고 오열했지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미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유산 후 몸을 추스르고 복직한 저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떼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처럼 평범하게 출퇴근하며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편을 향한 애정이 완벽하게 식어버렸다는 것과 저 역시 철저하게 비즈니스 동업자 마인드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매달 공동생활비 150만 원을 낸 후 남는 제 월급을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 명의의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에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각자의 남은 돈은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엑셀표 규칙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죠. 반면 남편은 그놈의 합리성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낸 150만 원 외에 남은 월급은 온전히 자기를 위해 써야 한다며 화려한 욜로 라이프를 즐겼죠. 주말마다 비싼 사이클 복장으로 풀세팅을 하고 1,500만 원짜리 로드 자전거를 끌고 동호회 사람들과 전국으로 라이딩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가을 주말 올 것이 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산악 코스를 타던 남편이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척추뼈 3마디가 복합골절되어 당장 척추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수술이라 수술비와 특진비, 척추 보조기 비용까지 무려 2,500만 원이라는 견적이 청구되었습니다. 게다가 최소 6개월은 누워서 재활을 해야 하니 간병인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개인 통장 잔고는 처참했습니다. 매달 욜로 라이프를 즐기며 비싼 자전거 부품을 바꾸느라 30 중반이 되도록 모아둔 돈이 300만 원도 채 없더군요. 시댁 역시 형편이 어려워 큰 돈을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척추 보호대를 차고 병상에 누워 눈만 껌뻑이던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수술비가 너무 부족해. 당장 내일 모레 수술인데 나 돈이 없어. 여보, 그동안 남은 월급으로 적금 부어둔 거 있잖아. 그거 깨서 나 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뼈 붓고 복직하면 대리운전을 뛰어서라도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게. 나 하반신 마비 오면 안 되잖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깃을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 저는 그 손을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남편의 침상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죠. 남편이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던 바로 그 공동생활비 엑셀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또박또박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수술비 2,500만 원 중에 오빠 개인 부담금이 100%지? 자전거 타다 다친 거니까. 그리고 오빠 앞으로 6개월은 누워있어야 해서 무급휴직일 텐데 매달 공동생활비 150만 원씩 총 900만 원. 거기다 간병인 비용 한 달에 450만 원. 이걸 지금 내가 성실하게 모은 내 적금을 깨서 내달라고?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과거 그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50대 50 룰은 깨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나 혼자 독박 쓰는 건 계약 위반이지. 한 번 예외를 두면 엑셀표 수식 다 꼬여서 안 돼. 내 뱃속에서 심장 뛰던 내 아이 목숨이 달렸을 때 피도 눈물도 없이 적금 깨서 162만 원 입금하라던 건 누구더라?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만 달달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온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으며 제 등짝을 내리치려 악을 쓰셨죠. 야, 이 독한 년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가 하반신 마비가 오게 생겼는데 내깟 반반 결혼이 대수냐? 넌 피도 눈물도 없어? 당장 내 돈으로 수술비 안 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구겨진 옷깃을 탁탁 털고 아주 차분하고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제 아이가 죽어갈 때도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청구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부부로서 그 훌륭한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뿐이에요. 정 억울하시면 직접 나오신 어머님이 아들 수술비 결제하시죠. 전 비용 정리도 끝났고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병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등 뒤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오열 소리와 남편의 절망적인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제가 병실을 떠난 후 당장 내일 척추에 철심을 박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판이니 시어머니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알량한 전 재산 1,000만 원을 깨고 모자란 돈 1,500만 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눈물을 머금고 수술비를 결제하셨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는 면했지만 그들의 진짜 지옥은 퇴원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졸지에 빚더미에 앉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늙어서 네 빚 갚느라 골병이 된다, 이 불효자식아 라며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죠. 한때 1,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끌며 화려한 욜로를 외치던 남편은 이제 완벽한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자기 엄마의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아직 철심이 박혀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퇴근 후 밤 11시까지 배달 대행 알바를 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헬멧 대신 땀냄새 쩌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서 말입니다.